양복 입은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에도 순덕댁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자동차가 사라진 텅 빈 길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평화롭던 시골 공기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부정 타는 것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거친 손길로 빗자루를 움직여 대문 앞의 흙바닥을 썩썩 쓸어냈지만 가슴 속에 들어앉은 불안한 먼지는 쉽게 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평소에는 든든한 파수꾼의 노래처럼 들렸으나 오늘따라 누군가가 수근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와 순덕댁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평소 그토록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던 기와집이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덕댁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부엌으로 들어가 물동이에 받아놓은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는데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워진 속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빨아 소뚜껑을 닫고 그릇들을 정리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몸을 움직이려 애썼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자꾸만 헛손질을 하게 되어 결국 일을 멈추고 마루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사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마루 끝에 내려앉자 그녀는 그 잎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나무야 너도 내 마음을 아는 게냐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잎사귀에 새겨진 붉은 단풍 빛깔이 마치 그녀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처럼 느껴져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많은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낯선 외지인들의 방문은 이 조용한 마을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윗집 새댁도 나무를 씻으러 나온 아랫집 할머니도 모두 아까 그 검은 자동차와 양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온 큰 부자들이라며 이 마을 땅을 통째로 사서 별장을 짓는다더라. 아니야, 호텔을 짓는다고 하던데? 땅값을 엄청나게 쳐준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댁이 우물가에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기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는데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갑자기 빨래 방망이질을 세게 하며 시선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덕댁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들 나와 계시네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왠지 모르게 서먹하고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네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뚫고 지내며 살갑게 대하던 이웃들이었지만 돈 이야기와 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물을 씻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등 뒤에서 순덕이네 집이 제일 명당이라 그 집만 팔면 큰돈을 만질 텐데 라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댁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돌담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집 기와지붕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순덕댁은 멍하니 마루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계십니까? 아주머니 하는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에서 온갖 소문을 물어다 나르고 흥정을 붙이기 좋아하는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이익을 챙기느라 바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양손에 음료수 상자를 들고 평소보다 더욱 번들거리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들어오라는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마당으로 들어와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아이고, 아주머니, 요즘 기력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읍내 나갔다가 아주머니 생각나서 몸에 좋은 것 좀 사왔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순덕댁은 그의 속내가 빤히 보였지만 손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 마지못해 물 한 그릇을 내어주며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입가를 소매로 닦으며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다녀간 그 손님들 말입니다. 제가 읍내 다방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조건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라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어갔는데 아주머니, 이 집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실 많이 낡았잖습니까? 겨울엔 외풍도 심하고 여름엔 비라도 세면기와 갈기도 힘들고요. 그분들이 아주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읍내에 따뜻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 현금도 두둑하게 챙겨준답니다. 자식들도 서울 살기 팍팍할 텐데 이참에 집 정리해서 자식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효도받겠습니까? 라며 교묘하게 순덕댁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서방의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이 집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천박한 계산이 깔려 있어 듣는 내내 순덕댁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습니다. 순덕댁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는데 박서방, 자네 눈에는 이 집이 그저 낡은 나무 덩어리로만 보이는가? 이 집은 내 시아버지의 시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뼈대일세. 내가 여기서 시집와서 자식 셋을 낳아 길렀고 영감 숨거두는 모습도 이 안방에서 지켜봤네. 추우면 불 덧대면 되고 비세면 기와 갈면 그만이지. 편하자고 조상님 어리 서린 집을 남의 손에 넘겨 당장 나가게. 다시는 내 앞에서 집 팔라는 소리 꺼내지도 말게.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순덕댁의 기세에 눌린 박서방은 엉거주춤 일어나며 아니, 저는 아주머니 편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하고 말꼬리를 흐리더니 쫓기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남기고 간 자식들 생각도 하셔야죠라는 말은 가시처럼 순덕댁의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을 쫓아낸 뒤에도 순덕댁의 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부채질을 하며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옆집 옥분 할머니를 찾아갈까 하다가 옥분 할머니도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땅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덕수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덕수 어르신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산증인이자 누구보다 땅의 이치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길을 걸어 올라가는 순덕댁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덕수 어르신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살인문을 들어서자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덕수 어르신이 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순덕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리자 어르신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셨는데 순덕댁의 어두운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로 왔는지 짐작하시는 듯 했습니다. 순덕댁은 마루 끝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과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어르신,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세상이 다 돈이면 최고라는데 저만 미련하게 굴어서 자식들 앞길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수 어르신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순덕아,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건 뿌리가 깊기 때문이고 사람이 올곧게 살 수 있는 건 마음의 터전이 있기 때문이란다. 돈은 바람과 같아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한 번 잃어버린 터전은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야.
네가 지키려는 건 낡은 기와집이 아니라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흔들리지 말거라. 네가 흔들리면 집도 흔들린다. 라고 말씀하시며 순덕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지혜로운 말씀은 순덕댁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순덕댁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녀를 응원하듯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가 이 집을 지키지 누가 지키겠냐. 흔들리지 말자 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 마을에는 이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집을 팔기로 계약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밤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옆마을 김씨네도 뒷집 박씨네도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순덕댁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불안감은 스멀스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덕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대나무 숲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을 감고 좋은 생각을 하려 애썼지만 박서방의 비열한 웃음과 양복 입은 사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화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정막을 깼는데 이 늦은 밤에 걸려올 전화가 없어 순덕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들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며 아니, 아직 안 잤다. 웬일이냐? 이 늦은 시간에 별일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는데 어머니, 오늘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댁을 아주 좋은 값에 사고 싶다고. 어머니가 완강하셔서 저한테 먼저 상의 드리는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아들의 말끝이 흐려지자 순덕댁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수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순덕댁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집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거나 혹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들아, 돈이 급하냐?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 뜻대로 하셔야죠. 그냥 조건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라며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덕댁은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보았는데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들의 한숨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낯선 외지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하기 싫었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틈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고 불길한 예감에 다가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복잡한 글씨가 적힌 서류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토지 매매 의향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액수가 적혀 있어 순덕댁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순덕댁의 평생을 흔드는 유혹이자 협박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차마 그러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만 있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흉흉해져 있었는데
밭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울가에서 만난 옥분 할머니조차 순덕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순덕이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아들도 난리라네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덕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이웃들도 하나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제 마을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늙은 느티나무와 순덕댁뿐인 것 같아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늦게 다시 검은 자동차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다는 말에 순덕댁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 깊숙이 들어앉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대문으로도 자동차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희미하게 들려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입구에 빈집을 허무는 공사가 시작된 것이었는데 굴착기가 오래된 담장을 허무는 소리는 마치 순덕댁의 심장을 짓누르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사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방문을 열고 캔마루에 앉아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를 바라보았는데 그 먼지 속에 섞여 사라지는 옛 추억들이 안타까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기둥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오래된 나무 기둥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손바닥을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순덕 씨, 계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어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순덕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났고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며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비장한 눈을 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대문 빗장에 손을 얹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설득하라고 해 라는 소리까지 들려오자 순덕댁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빗장을 열어젖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순덕댁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문 밖에는 양복 입은 사내들뿐만 아니라 박서방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순덕댁의 입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덕댁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꼿꼿하게 섰는데 작고 늙은 몸집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을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산처럼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밖에 서 있던 양복 입은 사내들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개발업자 대표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아이고 어르신,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려나 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덕댁은 그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내 집 앞마당은 장사치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니 흙 묻히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호통에 사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하더니 어르신,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아직 못 보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 마을 역사상 다시는 없을 큰돈입니다. 자식분들도 생각하셔야죠. 라며 다시금 돈 이야기를 꺼내며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순덕댁은 콧방귀를 뀌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법이요. 조상님 뼈가 묻힌 땅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라는 건 폐륜이나 다름없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당장 그 시끄러운 기계들을 끌고 내 집 앞에서 사라지시오. 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처럼 깊은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고 쭈뼛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두고 봅시다. 나중에 후회하며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을 겁니다.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는 신경질적으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순덕댁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는데 박서방만이 끝까지 남아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다 순덕댁의 매섭게 노려보는 눈길에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대문 앞이 다시 텅 비자 순덕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려 대문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어 섰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승리한 장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개발업자들은 직접적인 회유 대신 교묘한 방법으로 순덕댁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마을 입구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기계음이 들려와 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대형 트럭들이 좁은 마을길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통에 흙먼지가 날려 빨래조차 마음 놓고 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덕댁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밤새 누군가 담벼락에 돌을 던지거나 대문을 걷어차고 도망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명백히 순덕댁을 지치게 만들어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입술을 굳게 다물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큰아들 철수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는데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순덕댁이 기억하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탄 눈, 그리고 며칠은 감지하는 듯 푸석한 머리카락은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놀란 기색을 감추며 어미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왔느냐 라며 따뜻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았는데 그의 낡은 구두 끝에는 서울의 고단한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모자는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을 나누었는데 호롱불 아래 비친 철수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뗀 철수는 어머니, 사실 제 사업이 부도 위기예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하고 아이들과 아내는 처가로 피신 보냈어요. 이 집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덕댁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화보다는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오죽했으면 늙은 어미의 집까지 넘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덕댁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철수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빚은 갚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네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곳이야. 뿌리를 팔아
잠시 배를 불린들 그 나무가 온전하겠느냐라고 타일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알아요. 어머니, 저도 알지만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흔들렸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순덕댁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의 지킴이로서 중심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빗소리는 마치 순덕댁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거세게 기와지붕을 때렸습니다. 순덕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는데 그 상자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집안의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는데 그것은 이 집을 지을 때 쓴 상량문 집을 지을 때 날짜와 축원문을 적어 마룻대 밑에 넣어두는 글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이 집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 살자고 지은 집이 아니다. 순덕댁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는데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귀들 사이로 진택안민 집을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댁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이 마을 터가 기가 새어 사람들이 자주 아프고 흉사가 끊이지 않았단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이곳에 대나무 숲을 가꾸고 그 기운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이 집을 지어야 마을이 평안해진다고 하셨지. 그래서 네 조상님들이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짓고 마을 우물을 정비하신 거야. 이 집이 없어지면 마을의 기운이 흩어지고 큰 재앙이 닥칠 게야.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약속이자 책임이란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는데 자신이 그토록 가볍게 생각했던 낡은 집이 사실은 마을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돈 몇 푼에 조상의 얼과 마을의 안녕을 팔아넘기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층 숙연해졌고 철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의 먼지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있었는데 간밤의 폭우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파헤쳐 놓은 공사장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마을 개울이 온통 흙탕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개울이 시뻘건 황토물로 뒤덮이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멀쩡한 땅을 파헤치니 벌을 받는 거다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순덕댁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우려하던 재앙의 전조라고 확신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철수에게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이끌고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은 간밤의 비바람에도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바닥에는 부러진 가지들이 널려 있어 처참했던 밤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숲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오직 이 집 주인만이 관리해온 비밀스러운 우물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맑고 깊은 물이 고요하게 차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을 개울이 흙탕물로 뒤집힌 와중에도 이 우물물만큼은 티 없이 맑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거라, 철수야. 이 물이 바로 우리 마을의 생명수다. 이 집이 이 우물을 품고 있어 마을 전체의 물길이 맑게 유지되는 것이야. 개발업자들은 이곳을 메우고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그리 되면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마르고 썩게 될 것이다. 철수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경이로움의 말을 잇지 못했는데 깊은 물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자신의 지친 영혼까지 정화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이 집을 지키려 했는지, 왜 타협하지 않았는지를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숲 밖에서 요란한 기계톱 소리가 들려와 숲의 정적을 깼는데 개발업자들이 대나무 숲 외곽의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윙하는 톱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순덕댁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덕댁은 주먹을 꽉 쥐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니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 집과 마을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라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어머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대나무 숲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뒷모습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숲을 스치는 바람도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가 나뒹굴고 있었고 붉은 흙이 파헤쳐져 마치 마을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개발업자들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미 땅을 판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아직 팔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에 마을의 공동체 의식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순덕댁은 이 무기력한 침묵을 깨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순덕댁은 집으로 돌아와 목욕 재개하고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하얀 무명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꺼내 입었는데 옷고름을 매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쪽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은비녀를 꽂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늙고 주름진 할머니가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는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량문 사본과 우물에 관한 기록이 담긴 족보를 챙겨 품에 안고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대나무 숲도 기와 지붕도 모두 그녀의 등 뒤에서 힘내세요라고 속삭이며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 개발업자들의 횡포에 지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은 회관 입구에서 개발업자 측 사람들과 무언가 속닥거리며 서류를 돌리고 있었는데 순덕댁이 곱게 차려입고 나타나자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순덕씨, 몸도 편찮으시다면서 여긴 웬일이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박서방이 비아냥거리며 길을 막아서려 했지만 순덕댁은 그를 본체만 채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회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관 안에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원로들과 개발업자 대표,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개발업자 대표는 순덕댁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여기는 합의를 본 사람들끼리 도장을 찍는 자리입니다. 회방 놓으러 오셨으면 돌아가시죠.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순덕댁은 아들의 손을 놓고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고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문서들을 단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지금 우리가 도장을 찍으려는 계약서가 단순히 땅을 파는 종이 쪼가리인 줄 아시오? 이건 우리 마을의 숨통을 끊고 조상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저승길 티켓이오.
순덕댁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관 안을 울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냥문을 들어보이며 이 마을과 자신의 집, 그리고 우물에 얽힌 비밀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개발업자 대표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순덕댁은 이제 단순히 자기 집을 지키려는 노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하려는 투사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회관한 순덕댁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마을 회관의 눅눅한 공기를 가르자 좌중을 압도하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에 잦아들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낡은 문서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손길로 상냥문을 펼쳐들고는 그 안에 적힌 글귀가 단순한 한자가 아니라 마을의 생명줄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신탁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상냥문에 적힌 수맥보전 쉬맥버촨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시오? 우리 마을의 물길은 뒷산 대나무 숲에서 시작되어 내 집 우물을 거쳐 마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오. 개발업자들이 내 집을 허물고 땅을 파헤치면 그 물길이 끊겨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마르고 농사는커녕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오. 순덕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개발업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동요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길이 끊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정말인가? 순덕이네.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나?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개발업자 대표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고 할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풍수지리설을 늘어놓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미신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할 거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옆에 서 있던 아들 철수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철수는 미리 준비해 온 투명한 유리병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순덕댁의 우물에서 길어온 맑고 투명한 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사 현장 근처 개울에서 퍼온 붉은 흙탕물이었습니다. 순덕댁은 2병을 들어보이며 보시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최신 공법의 결과물이오. 내 집 대나무 숲을 건드리자마자 마을 개울물이 핏빛처럼 변했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모양인데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소? 이건 미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요.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흙탕물과 맑은 물의 선명한 대비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덕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마을의 최고령자인 그의 등장은 좌중을 다시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순덕이 말이 맞네. 50년 전 윗마을에서 우물을 잘못 건드려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전염병이 돌았던 일을 다들 잊었는가? 자연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조상들이 물려준 터전을 망칠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순덕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그동안 개발에 찬성하며 도장을 찍으려 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하게 번져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개발업자 대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박서방에게 눈짓을 하며 무언가 해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박서방이 쭈뼛거리며 나서서 그래도 보상금이 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평소 순덕댁과 친하게 지내던 옥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이놈아 돈이면 다냐? 물 없으면 우리가 돈을 씹어 먹고 살 거냐?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박서방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일갈은 마치 기폭제가 된 듯 여기저기서 맞아 우리 마을 망칠 작정이냐? 사기꾼들 당장 나가라. 계약 무효다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회관 안을 가득 메웠고 개발업자들은 험악해진 분위기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며 개발업자들을 향해 몰려들었고 일부 청년들은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고소리치며 그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개발업자 대표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이 사람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라고 소리쳤지만 성난 마을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순덕댁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단상 위에 서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자신의 터전을 지켜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개발업자들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회관을 빠져나갔고 박서방 또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의 뒤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자동차들이 꽁무니를 빼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이자 회관 안에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인들을 몰아낸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자존심을 되찾은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며 잘했다, 우리가 해냈다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개발업자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하자 회관 안에는 묘한 정적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는데 그제야 사람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순덕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댁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곁에 있던 아들 철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순덕댁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못난 늙은이의 고집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순덕댁의 손을 맞잡으며 아닙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집과 마을을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의 진심 어린 사죄에 회가 나는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댁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는데 일어나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는 오늘 네 집과 마을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자의 화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격려했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듯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장은 큰 소리로 자, 오늘 같은 날 그냥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낸 기념으로 잔치라도 벌입시다. 집에 있는 술이랑 안주 다 가져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들은 옳소. 라고 맞장구 치며 각자 집으로 달려가 음식을 챙겨오기 시작했고 회관은 금세 왁자지껄한 잔치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회관 마루에는 막걸리와 부침개, 떡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는데
비록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과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댁도 옥분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지글지글 기름 냄새와 구수한 전 냄새가 회관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순덕이, 자네 전 솜씨는 여전하구먼. 냄새만 맡아도 침이 넘어가. 옥분 할머니의 너스레의 순덕댁은 형님도 참. 어서 가서 드시기나 하슈.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덕댁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는데 위하여 하는 소리가 회관 지붕을 뚫고 나갈 듯 우렁찼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서운했던 일, 미안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마음의 앙금을 씻어냈습니다. 특히 땅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순덕댁에게 다가와 술을 따르며 형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농사 지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고 순덕댁은 지나간 일은 다 잊읍시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소. 라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수 어르신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구성진 노래 가락을 뽑기 시작하자 흥이 오른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어색해하던 표정을 풀고 어르신들 틈에 끼어 춤을 추며 어울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순덕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집을 지킨 것도 기쁘지만 잃어버릴 뻔했던 마을의 정과 사람들의 마음을 되찾은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회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마을 회관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마을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였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확인하는 화합의 멜로디였습니다. 순덕댁은 잠시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땀 식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수고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보,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바탕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순덕댁도 남은 음식들을 챙겨들고 철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졌는데 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어머니, 제가 내일 내려가기 전에 집 여기저기 좀 손봐드릴게요. 기와도 좀 살피고 대문도 고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덕댁은 아들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그래 주면 좋지. 내 아버지가 쓰던 공구들이 창고에 그대로 있을 게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자 마당의 감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반겨주었는데 달빛을 머금은 감나무 잎들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도 꼬리를 치며 달려나와 철수의 다리에 얼굴을 비벼댔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기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순덕댁은 마루에 걸터 앉아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던 기둥과 석가래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 물로 세수를 하며 아, 정말 시원하다.
서울 수돗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순덕댁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그게 바로 고향의 맛이고 이 집의 맛이란다. 언제든 힘들면 와서 이 물 마시고 쉬다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드리워져 있던 근심의 그늘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덕댁은 이부자리를 깔며 아들에게 피곤할 텐데 어서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푹 쉬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댁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오래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평화로운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부드러운 화음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 문득 내일 아침에 해먹을 된장찌개 생각을 했습니다. 텃밭에서 싱싱한 애호박을 따고 장독대에서 묵은 된장을 퍼서 보글보글 끓여 아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곁에 있다는 행복감이 그녀를 따뜻한 꿈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달빛은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순덕댁의 평온한 잠을 지켜주었고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접고 쉬듯 깊은 밤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는데 사너리를 감싼 안개가 마을을 포근하게 덮어주며 상처 입은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며 마을 우물에는 변함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입니다. 순덕댁의 기와집 마루 및 귀뚜라미도 그 사실을 아는지 유난히 맑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며 이 아름다운 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온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투과하여 방안을 따스한 귤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순덕댁은 지난밤에 깊고 달콤했던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은 솜털처럼 가볍고 머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닫혀있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는데 신선하고 청량한 아침 공기가 와락 달려들며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마당 가득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와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 순덕댁은 저절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댁이 마루로 나오자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는데 일찍 일어난 아들 철수가 어머니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틀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어릴 적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장난을 하던 그 작은 꼬마가 어느새 듬직한 중년이 되어 밥을 짓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누룽지 푹 끓여놨으니 어서 세수하고 오세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에는 지난날의 근심 대신 편안함과 효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려준 소박한 아침상을 받은 순덕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따뜻한 숭늉 한 숟가락에 아들의 정성이 녹아있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 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돈이나 개발이 아니라 텃밭의 배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올해 감이 얼마나 달게 익었는지와 같은 소소하고 정겨운 것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구함을 챙겨 들었는데 어제 약속한 대로 집안 곳곳에 낡은 곳을 손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든든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비바람에 헐거워진 석가래를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타며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순덕댁은 마당에서 아들을 위해 시원한 냉수를 떠다 놓고 행여나 아들이 다칠세라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붕 위를 올려다보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철수는 땀방울을 훔치며 어머니, 이 집 지붕에서 보는 하늘이 이렇게 넓고 파란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창 집수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 댁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챙겨온 호박이며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 회관에서의 일로 마음의 빗장을 푼 이웃들이 순덕댁을 위로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는데 옥분 할머니는 찐 옥수수가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순덕이 아들이 와서 집 고친다기에 새참 좀 가져왔네. 다 같이 먹고 합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색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당은 금세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철수를 도와 무거운 기와를 날라주거나 담장을 보수하는 일을 거들었고 아낙네들은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며 서먹해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공동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만났던 험악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형님, 아우하며 챙겨주는 모습에서 이 마을이 가진 본래의 순박하고 아름다운 인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덕댁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닭을 삶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는데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닭백숙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마치 옛날 잔칫날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때 슬그머니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서방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순덕댁이 그를 발견하고는 짐짓엄한 목소리로 박서방, 거기 서서 뭐 하는가, 와서 닭다리 하나 뜯게라고 부르자. 박서방은 놀란 눈으로 순덕댁을 쳐다보더니 이내 울먹이는 표정으로 다가와 아주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댁은 박서방에게 닭고기가 듬뿍 담긴 그릇을 내밀며 사람이 살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일 때도 있는 법이네.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마을 일에 앞장서서 잘하면 되네. 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눈물 젖은 닭백숙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비로소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수리가 모두 끝나자 기와집은 한결 말끔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반질반질 윤이 나는 기와와 튼튼하게 굳혀진 대문은 앞으로 1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어머니, 이제 빚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도 끄떡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순덕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 내 덕분에 집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구나 라고 칭찬했고 모자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이제 철수가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순덕댁은 텃밭에서 딴 고추와 호박, 직접 짠 참기름과 된장을 바리바리 싸서 아들의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가서 며느리랑 애들 잘 챙겨 먹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오너라. 여기가 내 집이다. 순덕댁의 당부에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집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의 눈가는 다시 촉촉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의 차가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순덕댁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는데 차가 남기고 간 흙먼지가 가라앉자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처럼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꽉 찬 충만감 뒤에 오는 편안한 휴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덕댁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평상에 앉아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아 집 전체를 황금빛으로 감싸 안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덕댁은 깨끗하게 씻은 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밝혔는데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낮 동안에 활기찼던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그래,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순덕댁은 마루로 나와 밤 공기를 쐬며 마당을 둘러보았는데 달빛을 받은 장독대는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감나무 잎사귀들은 바람에 사각거려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맑은 우물물의 시원한 기운과 대나무의 청량한 향기가 섞여 있어 머리까지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을 지켜낸 자부심과 집을 지켜낸 안도감이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의 집들에서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자 세상은 완벽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은 방으로 들어와 푹신한 소미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는데 풀 먹인 이불 호청의 서걱거리는 소리와 햇볕 냄새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의 석가래를 하나하나 눈으로 짚어가며 이 집과 함께한 지난 세월들을 추억해 보았는데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이 집 안에 스며들어 이제는 하나의 역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옥분 형님하고 나물이나 캐러 가야지. 순덕댁은 내일의 소박한 계획을 세우며 눈을 감았는데 몸에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잠기운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날의 남편을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뛰어놀던 어린 자식들을 만날 것 같기도 하여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살짝 흔들고 지나갔지만 그것은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밤손님이 전하는 다정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둥근 달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며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부드럽게 춤을 추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우물물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숨을 내쉬며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순덕댁의 기와집도 마을의 흙담들도 그리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 밤, 근심 걱정은 어둠 속에 묻히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순덕댁이 지켜낸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고향의 따뜻한 품이자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마을의 모든 생명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이불깃을 여며주고 달빛이 꿈길을 비추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세요. 옛 이야기 속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당신의 밤도 맑고 평안하기를. 잘 자요.